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4% 가까이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2,990원이에요. 2,999원입니다. 그래서 1,300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느낌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얘가 추세를 좀 이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 태양광 이슈는 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미국 쉘에 수소 용기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도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특별하거나 색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이 태양뿐만이 아니라 수소에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가 포위로 했던 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있죠? 그 윤석열 정부가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이다라고 하면 바다 위에다가 방파제를 설치해 갖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도가 넘실거리지 않게끔 좀 잔잔한 호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태양 전지판을 이렇게 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만금에 이렇게 좀 깐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논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을 다 깎아갖고 이 태양광을 만들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바다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파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넘실거려 갖고 이 태양 전지판에 있다가 소금기가 가득하다든지 그러면은 녹도 빨리 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소금기에 의해서 100% 다 활용을 못하는 태양 전지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 태양 부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이걸 이제 3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사업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갖고 만약에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우리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강도 굉장히 넓은 게 있고, 또 여기저기 본다라고 하면 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력보다 태양이 조금 더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용성이 좋다라고 했던 거는 뭐죠? 지리적인 제한이 조금 덜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위에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출근할 때 어떤 건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출근하는 길을. 그 건물의 한쪽 면이 아침에 햇볕을 조금 받게 된다라고 하면 건물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높이에 있는 곳에 태양전지를 싹 다 붙여놨더라고요.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지판이 보니까 거의 한 60개 정도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에 햇볕이 이렇게 들고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싹 다 붙여놨고 그게 한 60개 정도의 전지판이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다 충당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을 조금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이런 쪽에서는 태양광 옥상이라든지 어두운 곳에도 이 태양광 시설을 조금 설치하는 부분이 합법화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이 건물의 양 옆이라든지
뭐 옆에 이렇게 측면에다가 조금 붙여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요. 우리 CHP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소법이죠. 예, 수소법으로 인해서 수소를 어느 정도로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뭐예요? RP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RPS 이제 수소까지 포함해서 태양과 풍력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소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이 RPS가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태양과 풍력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풍력만으로는 조금 어렵죠. 지리적인 제한이. 그래서 가장 조금 쉽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심 어딘가에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흔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베란다에 이거 이렇게 하나짜리 좀 걸어 놓은 거 있죠. 이게 뭐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딱 걸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RPS에서 비중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은 풍력보다는 태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천천히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정도로 하향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이 중심이 아니라 풍력과 태양 중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원전이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축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다 했던 부분이었고, 예전에 원전 관련된 이슈를 보내면서 또는 원전 관련된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다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30%에서 20% 정도로 하락을 한다, 예고를 보여줬고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국산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 부품을 이용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등급 국산 태양광 모듈 배점 현 15점서에서 뭐 상향 검토를 하고요. 풍력 등으로 혜택가 좀 확대가 된다. 그래서 국내 업체 R&D 지원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10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을 만들고 있는 유니슨 쪽에 조금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두산은 또 나중에 얘기하시죠. 뭐 신재생 산업 육성은 원전 비중을 키우는 것과는 조금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가 수소 경제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원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에다가 첨가해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게 태양과 풍력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소 쪽으로 넘어간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료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나 솔루션이 밀리는 부분은 이상할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같이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왕창 나오느냐, 오늘은 나오지 않았죠. 어저께 그저께 쪽에서 조금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들어왔던 외인들의 물량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심지어 투신과 연기금에서 최근에 물량을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매도 물량이 15,000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이 흐름은 뭐 어떠한 특정한 섹터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주체가 매도를 해갖고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투심에 의한, 지수에 의한 하락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투심과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한 번씩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여기 라인을 추세를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은 뭐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은 쉽게 친구 추가가 될 건데, 사칭 채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2019로 입력하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그럼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혼자서 대응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에 저희 허브경제TV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하시고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저희가 궁금증 다 풀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